네,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후 첫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최장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대목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개정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오늘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뭐 그 상인들한테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최장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대목이다. 어쨌든 김영란법이 상당히 그 공직사회 풍경을 좀 달라지게 했고 많은 것들을 좀 바꿔놨다는 데는 뭐 이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일단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좀 미쳤는지 1년 동안 한번 좀 짚어볼까요? 아시다시피 뭐 분야별로 뭐 직역별로 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도 그렇죠. 계신 것 같고 또 반대의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뭐 세계 11위 정도의 경제 대국이 됐는데 좀 상당히 선진국 수준에 올랐죠. 그런데 의식은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된 법입니다. 한 1년 됐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일반 국민들, 공무원이 아닌 국민들 포함해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한 뭐 80, 한 3, 4%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예. 또 공무원들도 오히려 더 높아요. 한 93, 4%가 찬성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법을 처음에 뭐 제의를 한 김영란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법은 누구를 처벌하겠다. 여기에 중점을 두는 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좀 거절할 수 있는 뭐 지연이라든가 어떤 뭐 정실관계 이런 거에서 어떤 곤란한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부탁을 받을 때 오히려 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유를 마련해 줬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국민들이 좀 더 환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수치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인식을 또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말씀해주신 뭐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어떤 이유가 또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거 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원래 법의 취지가 예. 좀 우리가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부분 뭐 인허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에서 스승의 날이 다가올 때도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선단 말입니다. 뭐를 선물해야 다른 돼? 학부모 형들은 뭐 뭐를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이런 고민에서 없어지게 하고 그다음에 이걸 또 받는 대상이 되는 선생님들 예를 들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뭐 그전에서도 일부 선생님들이 뭐 그랬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편안해진 거예요. 오히려 사회에서 우리가 무슨 뭐 촌지나 받는 뭐 이상한 집단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는 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런 일로 그런 오해로부터도 깨끗하게 벗어날 수 있고 내가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학생들이 오히려 금품은 뭐 주고받지를 못하니까 선생님에게 스승의 날에 고마움의 편지를 쓴다든가 예. 얼마나 이게 보람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지의 관행이 사라진 게 가장 큰 어떤 긍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 시행 이후에 이제 상인분들, 소상공인들이 이제 매출 감소가 좀 심하게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좀 필요해 보이긴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물론 뭐 지금 얘기하는 분야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화훼농가, 그다음에 이제 요식업계, 그렇죠. 예. 뭐 그다음에 농축산물 뭐 이런 경우인데 저는 이거를 뭐 피해라고 우선 규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매출 감소다. 그거는 뭐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근데 피해라는 건 왜 그러냐면 어떤 뭐 다른 사람이 불법적인 행동이나 부당한 행동을 해서 내가 어떤 손실을 입었다면 그건 피해인데 이 김영란법 시행이 불법적인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 선진 국가로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법인데 그런 면에서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매출이 지금 감소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뭐 우선 화훼농가의 경우에 지금 농축산식품부에서 뭐 기업들과 연계해서 뭐 한 사무실에 뭐 한 개의 꽃을 좀 갖다 놓자 뭐 이런 운동도 펼치고 한다는데 그런 방법 아니면 뭐 중간 유통 단계를 좀 줄여서 농민들에게 좀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법이라든가 세제 혜택이라든가 뭐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런 분들을 지금 멀쩡한 이 김영란법 우리 역사상 획기적인 법인데 이 법에 무슨 예외 사유를 둬가지고 그걸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예외 사유는 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정부는 지금 개정의 뜻도 어느 정도 내비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이 보세요? 부분은 정말 뭐 찬반 양론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좀 정치적인 측면이 저는 강한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뭐 지는 쪽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겁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십시오. 지금 뭐 가장 적극적인 게 지금 뭐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그다음에 농축산식품부 장관. 물론 뭐 그 분야를 다루는 장관이긴 틀림없습니다만은 이 두 분 다 기본적으로는 정치인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나 뭐 이런 뭐 요식업계 이런 분들의 표를 좀 다분히 의식한 측면이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낙연 총리나 또는 뭐 권익위도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하면서 뭐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 이런 게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도 홍준표 지금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이거 약속을 좀 했어요. 뭐 식사 가격 현재는 3만 원, 선물 5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걸 10만 원, 10만 원씩 올리겠다. 인상하는, 예. 지금 이것도 너무 국가 전체를 보질 못하고 좀 어느 한쪽의 표를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저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란법에서 지금 이렇게 광주 전남 지역의 농축수산물 수산 피해가 이렇게 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어떤 개정 논의가 주목되고 있다는데 이 부분도 그냥 뭐 그렇습니다. 크게 저는 그 부분은 필요하지 아까도 않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예.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좀 유지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일부 기업들이 참여해서 뭐 한 사무실, 한 꽃, 한 화분 뭐 갖다 놓기 운동 뭐 이런 것도 저는 뭐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요. 궁극적으로는 아니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뭐 꽃 선물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매출이 감소됐다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걸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물려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접근 방법이 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생업에 좀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그렇죠. 그 부분을 관심이 그래서 이제 필요한 저도 것 그 같습니다. 부분을 뭐 유통 단계를 좀 줄인다든가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분명히 좀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해 줄 필요성은 저는 그래요. 분명히 고민은 있다고 좀 봅니다. 필요해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자, 지난 8월까지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이 법의 취지가 누굴 벌 주자는 게 아니고 좀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어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인지 몰라도 구속된 사람이 이게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고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도 2명뿐이었다.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법 시행이 되면서 굉장히 조심했을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대로 뭐 처음에 초창기에 이게 적발이 되면은 굉장히 엄히 처벌받고 자신의 명예에도 얼마나 손상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뭐 공무원들의 상대방의 입장에 있는 민간인들도 뭐 화분 하나 보낼 때도 굉장히 조심을 한 걸로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은 기본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다. 합법적으로 좀 그런 정실에 얽매이지 말고 노할 거는 노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준 법이기 때문에 처벌 건수는 뭐 형사처벌 건수는 뭐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법이기 때문에 이 부정청탁의 개념이 좀 모호하다라는 일각의 좀 지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법률이 다른 법률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모호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정청탁을 지금 14개 분야로 나눠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인허가 분야라든가 무슨 뭐 각종 행정처분이라든가 무슨 뭐 병원에 입원하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 순서 바꿔치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14개 분야를 정해서 그런 분야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할 경우에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물론 뭐 좀 더 자세하게 뭐 시행하면서 좀 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예외 사유인데 부정한 청탁이 됐든 금품을 뭐 수수하든 예외 사유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상규라는 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정도는 우리가 다 괜찮은 걸로 용인하는 거 아니냐 우리 사회가. 예. 근데 이게 너무 넓게 규정을 해놓다 보니까 그러면 스승의 날에 학생이 카네이션을 선생님한테 줄 경우에 이게 과연 법 위반이냐? 그때 옆에서 장난삼아 김영란법 위배된 거 이런 얘기 하는 그렇습니다. 친구도 그래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사회 상규에 좀 포괄적인 뭐 권익위의 해석을 통해서 그 정도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해줄 필요는 어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의 순수성 차원에서 그렇죠. 예. 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좀 그렇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시주는데 이게 보니까 부정부패를 어떤 처벌할 정도로 공공성이 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민간 기업과 또 금융보험 건설업종도 그렇고 또 하고 계신 또 변호사 분 등이 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게
합리적이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부분은 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십시오. 왜 김영란법을 만들었냐면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거나 뭐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 수행을 엉뚱하게 했을 경우에 기존 형법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뇌물죄입니다. 그런데 뇌물죄로 하다 보니까 거기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대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판례상 그 요건이 까다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새로 만들어서 아무런 대가성이 없어도 또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공무원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 예.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김영란법이. 그런데 이 부분을 민간 부분에까지 확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분야가 있어요.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큰 기업이나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나 취업을 할 때 이게 결국은 부정한 청탁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일부 회사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정말 오너의 친인척들이 다 채용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말 좀 민간 분야라도 좀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희가 개정 논의가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좀 짚어봤는데 글쎄요, 좀 보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개념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냐면 지금 추석 이제 명절 연휴를 앞두고 언론사 보도를 통해서 조금 알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좀 잘못 알려진 측면도 많아요. 홍보 부족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나 친척들 간에 주고받는 선물 이런 건 아무런 제한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공무원이 비공무원한테 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이라도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격려 차원에서 주는 거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직무 관련성만 없으면은 그냥 일반 비공무원이 공무원에게 100만 원까지 선물하는 것도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좀 부족하다. 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김영란법이 우리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가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시행 1년을 맡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